오늘의 리뷰는 바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의 디지몬 어드벤처 엔젤몬. 드디어 리뷰를 합니다. 좀 늦었습니다. 엔젤몬입니다. 일단 한국에서는 엔젤몬이라고 엔젤의 리을 받침을 그대로 쓰지만 공식 명칭은 엔제몬입니다. 엔제몬. 그리고 타이틀도 디지몬 어드벤처, 초창기 첫 작품, 애니메이션 작품의 그 엔젤몬으로 등장을 했어요. 그래서 나온 상품 자체도 뭔가 그 시절 감성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? 약간 이게 뭔가 외형적으로나 그런 부분들, 약간 그런 게 느껴지기도 했어요. 23년 1월 14일에 출시를 했습니다. 가격은 엔가로 2,500엔이고요.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. 자, 조립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. 엔젤몬입니다. 구성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. 그냥 본체 그리고 무장이 두 종류 끝인데, 무장도 보면은 대표 무장 중 하나죠. 아니, 이걸 무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. 기술 필살기입니다. 공식 명칭 헤븐즈 너클. 한국에서는 천사의 손이라고 사용을 했었던 바로 그 필살기입니다. 그게 이제 클리어 파츠로 해서 오른손이 딱 들어가 있어요. 실제 연출상으로도 오른손으로만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리고 이거는 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홀리로드입니다. 홀리로드. 끝부분에는 스티커를 사용을 했고요. 기본적으로 사출 자체는 통짜로 되어 있는 로드입니다. 끝부분부터 이 중간 부분에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조형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. 이게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가 아닌 그냥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입니다. 그래서 조형 자체는 오히려 더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어요.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엔젤몬이 과거에 몇 년도였지? 2010년 초반대일 거예요. 그 오메가몬이 처음으로 프라모델이 나오고 하던 시절에 다음 시리즈로 엔젤몬을 기획 중입니다 하면서 공개했었던 게 있는데, 그때는 완전 좀 약간 메카닉적인 느낌의 엔젤몬이었다면 이번엔 제대로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살려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실제로 과거에 그 공개했던 엔젤몬은 발매조차 못했어요. 기본적으로 보이는 컬러는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. 스티커도 굉장히 극히 일부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. 앞서 나온 형들의 디지몬들과도 어느 정도 사이즈는 비슷하기 때문에 딱 일체감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단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형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겁니다. 손! 구멍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 있어요. 이게 그냥 온전하게 주먹을 쥔 주먹손이 없다는 거예요. 이게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포인트거든요, 이거. 정면에서 봤을 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되게 어색해요, 솔직히 말하면. 근데 그거 말고는 야, 진짜 반다이 대단하다 소리가 나올 정도의 그런 조립이었어요. 자,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. 화면이 허옇게 색깔이 꽉 차네요. 이게 눈 아픈데 이거 살짝. 일단 엔젤몬 특유의 투구, 여기 박힌 징 디테일들도 다 기본적으로 사출할 때 다 되어 있습니다. 거기다가 양옆에 있는 이 흰 색깔 부분도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었어요. 거기다가 이 턱을 감싸고 있는 하얀 부분까지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. 앙 다문 입술, 이 다부진 입술 그리고 코, 여기까지도 조형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표정은 따로 없고요. 입 벌림 파츠 그런 거 없습니다. 딱 이거 끝이에요. 그리고 스티커를 사용을 하는데 보이죠? 검은 색깔. 이 그림자지는 부분을 스티커로 표현을 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안쪽에 여기가 원래 흰색 파츠인데 이게 어색함을 덜 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봐야겠죠? 그리고 머리카락, 화면에서는 조금 다른 색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진한 노란색으로 나왔고요. 약간의 연질? 완전 딱딱한 느낌은 아니에요. 대신에 끝부분들이 좀 얇고 뾰족한 느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취급할 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디테일적으로는 뭐 머릿결 같은 거 다 기본적으로 몰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. 다음은 몸통인데 몸통의 이 근육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. 갈라져 있는 근육들, 흉부 근육부터 복근에다가 뭐 이래저래 이 조형면에서 이 몸통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
이 몸통 디테일이 되게 좋았어요. 거기다가 이 회색깔 파츠들도 이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 다 조립을 할 수가 있었고요. 좀 리얼했다라고 느껴진 게 이 파츠가 분할되어 있는 모양, 사람 뼈처럼 분할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 흉부 쪽이 좀 약간 좀 리얼하지 않나? 그리고 어깨나 팔 좌우 비대칭인데 이 왼쪽 어깨에는 이제 금색의 갑주를 두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. 여기도 징 박혀 있는 디테일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죠? 이거를 일단 천을 휘감고 있는 그런 디테일이거든요. 이거 다 연질 파츠로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. 연질 파츠로 전부 다 이렇게 감싸는 거를 다 파츠로 조립하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제가 쇼킹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발끝까지. 잘 보면은 손에서 시작한 게 이대로 뭔가 연결되는 느낌으로 해서 감기고 팔 뒤로 가서도 여기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? 연결해서 엉덩이를 가로질러서 다리를 휘감고 내려와서 끝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쭉 끝까지. 요게 놀랐어요. 가장 놀란 부분은 이러고도 다 가동을 하게끔 중간중간 분할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. 보통 이렇게 전신을 감싸는 천 같은 경우는 피규어에서도 다 완전 고정식에다가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프라모델에서 이게 되겠어? 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. 이걸 했더라고요. 움직이는 건 가동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. 오른팔 같은 경우는 근육 디테일이 좀 더 들어가 있는 이 근육 특유의 그 약간 뭐랄까 그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느낌? 그런 주름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 오른팔입니다. 거기에 손목에는 링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. 여기도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 허리띠 부분 여기도 금색 파츠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허리띠 부분이라든가 요 감싸고 있는 천 부분도 해진 부분 디테일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연질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다리를 보면은 이 왼쪽 다리에 지퍼 같은 부분 있죠. 여기가 스티커예요.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은 손가락. 왼쪽 손가락에 흰색 스티커는 흰색은 다 스티커입니다. 흰색 스티커는이 아니라 흰색이 다 스티커. 손가락에 여기가 좀 별론데 자세히 보면은 이 굴곡진 부분에다가 막 이제 약간 꼬깃꼬깃 이렇게 접어 붙여주고 막 이렇게 눌러서 막 붙이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완료된 작업물은 그렇게 뭐 깔끔했다라고 하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. 대신에 손등이랑 손가락의 이 벨트라고 해야 될까? 이 벨트는 파츠 분할로 되어 있기는 해요. 그 손가락에 들어가는 흰색이 스티커인 거죠. 그 외에 다리 부분은 역시나 좌우 비대칭이잖아요. 왼쪽 다리 무릎에는 요 천사의 날개 모양의 금색 파츠, 그리고 징 박힌 벨트 이런 것도 들어가고 발등에도 날개 디테일이 들어가기도 하고요. 오른쪽 다리에 아까 팔부터 이어져 온 천이 휘감는 요 파츠가 다 조립이 되고요. 발등은 십자가 모양의 징 박힌 형태의 금색 파츠. 발바닥은 별다른 디테일이 없습니다. 그리고 대망의 날개인데요. 날개도 6장 다 각기 가동할 수 있게 볼관절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. 그래서 위에 2장은 같은 파츠를 쓰는데 조인트의 모양이 좀 달랐어요. 볼관절의 모양이 약간 다르고요. 아래쪽은 형태가 좀 다르죠. 사이즈가 좀 더 작습니다. 깃털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외형이라든가 꺾여 있는 이런 곡선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. 그냥 이대로만 딱 놓고 봤을 때도 그 애니메이션의 느낌은 잘 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앞에서 봤을 때 이렇고 뒤에서 봤을 때도 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, 겹쳐져 있는 느낌은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. 무엇보다 화면에 가득 찼을 때 이 날개의 느낌이 굉장히 이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단지 이게 머리카락으로 그나마 가려져 있을 뿐이지 안에 보면은 이 볼관절들이 연결되기 위한 구멍들이 뽕뽕뽕 뚫려 있어가지고 네, 날개를 결합하고 나면 그나마 낫지만 날개 결합 전에는 이 구멍들이 좀 보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 다음은 가동을 볼 건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요 디테일이나 이런 거의 특징상 가동이 그렇게 막 자유롭다 하기엔 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. 그치만 프라모델에서 최대한 살려서 가동을 시키게끔 해줬더라고요. 일단 머리카락은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 이 뒤통수에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됩니다.
다만 이제 이 이상의 자유도는 없다 보니까 고개를 돌릴 때 역시나 날개에 걸려요. 그래서 좀 고개 돌리는 부분은 좀 제약이 있으나 숙이거나 들거나 하는 부분은 그래도 꽤나 많이 움직여줍니다. 볼 관절이 위아래에서 크게 가동을 시켜주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특유의 폴리캡을 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. 이 상태로 뭐 상하 가동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고요. 상하 가동도 어느 정도 이제 볼 관절을 통해서 해줄 수도 있고, 팔을 그대로 옆으로 뻗어주는 것도 가능해요.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90도 이상 굽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동은 꽤나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좌우 비대칭인데다가 왼쪽 팔은 천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동이 자유롭지 못할 거란 말이죠. 심지어 아까 봤듯 이 뒤쪽으로는 요 천 파츠가 요게 이제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는데, 요 허리 뒤쪽에서 파츠 결합을 손쉽게 풀어줄 수 있어요. 예,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릴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, 그럼 이 너덜너덜한 이건 어떡하느냐? 여기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숨겨주면 됩니다. 예, 마치 연결된 느낌처럼 팔을 옆으로 들 때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. 실제로 뒤에서 봤을 때는 떨어져 있는 상태긴 해요. 그리고 어깨에 갑줄을 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드는데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서 안쪽에서 관절이 좀 뽑혀 나오면서 팔을 옆으로 들어줘야 좀 편하게 들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요 파란 색깔 파츠들이 휘감고 있는데 팔꿈치는 어떡하느냐? 실제로 움직여보면 중간 부분은 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. 예, 요렇게 해서 잘 보면은 이 파란 파츠가 또 이렇게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. 위로 들리기도 하고요, 밑으로 살짝 내려가기도 합니다. 이것 덕분에 이 위아래 다 가동시키면서도 약 90도 정도의 가동은 그래도 유지를 해주는 그런 형태였어요. 그리고 잘 보면은 손바닥에 있는 것도 이것도 볼관절 연결이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가동을 시켜서 이 밑으로 처진 느낌을 낼 수가 있죠. 그리고 허리는 기본적으로 볼관절이어서 흉부 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크게 불편함 같은 건 없어요. 특히나 허리 돌려주는 거는 뭐 특별히 걸리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고요. 다만 흉부 가동이 조금 이제 공간이 좀 좁은 느낌이어서 많이 움직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다음은 고관절인데 이 스커트 부분 찰싹 달라붙어 있지만은 않습니다. 앞으로 살짝 당겨주기만 해도 가동이 되고요. 여기서 좀 밑으로 슬라이드 시켜주는 걸로 편하게 이렇게 다리 앞을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고관절 자체도 그래도 피규어라이즈 쪽에서 많이 쓰던 거 있죠. 이렇게 축을 밑으로 내리는 거, 이렇게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고 옆으로 드는 게 가능합니다. 오른쪽 다리 마찬가지예요. 뒤쪽에서 잠금을 풀어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동일한 가동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.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 반대쪽 다리랑 걸리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움직일 때 다리 좀 벌려서 움직여야 다리를 앞으로 들 수 있다는 거. 무릎은 이중관절 쓰고요. 크게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왼쪽 다리는 아무것도 감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움직인다만 반대쪽은 오른쪽 다리는 여기 참 재미있었던 게 잘 보면 여기도 지금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. 파츠끼리 아래쪽에도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가동할 때 보면은 이 부분이 약간 연동돼서 움직이듯이 이렇게 뒤쪽으로 접혀줍니다. 그래서 완전히 가동시켜 보면은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90도 이상으로 아주 크게 움직이는 형태예요. 요게 또 펼 때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쫙 펴지는, 요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머리 좀 싸맸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형태가 아닌가 싶네요. 그리고 아래쪽 파츠 역시 이제 가동 포인트가 있어요. 볼관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. 발목은 일반적인 피규어라이즈랑 같은 관절을 쓰기 때문에 꺾임이라든가 발목을 펴거나 굽히는 거는 비슷하더라고요. 무릎 꿇기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파츠들이 연질이긴 하지만 뻣뻣한 형태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하체를 숙이고 이런 건 좀 힘든 것 같네요. 바닥에 이렇게 직선으로 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차분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. 어릴 적에 애니메이션을 볼 때도 느꼈던 거기는 한데 엔젤모는 어드벤처 이제 구작, 초창기 어드벤처 시절 최종병기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나오면은 뭔가 사건을 해결하는, 가장 절망적일 때 나와서 딱 이제 적을 물리쳐주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. 그래서 등장 때마다 뭔가 레전드였어요. 뭔가
지금 이 포즈가 바닥몬 진화 엔젤몬 하고 나오는 딱 그 포즈인데 딱 장면이 넘어가면은 홀리로드를 반대 손으로 잡고 있죠. 왼손으로. 첫 등장했을 때 데블몬과 대치 모습이 딱 요거였어요. 그 대단한 모션도 안 취해요. 딱 이때 등장하자마자 데블몬이 쫄죠. 엔젤몬의 위험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게 완전체인 뮤티스몬도 쌈 싸먹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상성도 극상성이고, 그래서 뭔가 더욱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면 오 엔젤몬이다 했던, 그러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. 그리고는 홀리로드를 앞으로 딱 잡고 선택받은 아이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그대로 오른손으로 흡수를 하는 그 장면. 그때 우가몬이 달려들었다가 여기서 나오는 빛만 맞고 나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, 생각해보면은 상성도 상성이지만 연출도 보면은 엔젤몬 짱임 막 요런 느낌, 엔젤몬 겁나 쌤 같은 느낌이기도 했네요. 그리고는 오른손에 힘을 모아 주먹을 내지를 준비를 하고, 그리고 천사의 손을 쓰려고 주먹을 딱 한 번 더 치켜드는데,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이 구도 짤방으로 많이 봤어. 그렇게 천사의 손 하면서 데블몬도 날아가죠. 뮤티스몬도 맞고서 애가 잠시 그로기가 되고, 아무튼 겁나 아픈 필살기. 그래서 뭔가 엔젤몬이 천사의 손을 쓸 때마다 뭔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릴 적에 애니메이션 볼 때 보면은 엔젤몬 나왔으니까 상황이 정리되겠구나, 요런 거 있었어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로 출시된 엔젤몬의 리뷰를 해봤습니다. 뭔가 이렇게 액션 포즈도 어느 정도 취해지긴 하지만, 오히려 딱 세워놨을 때 지팡이 딱 한 손으로 들고 그러니까 바닥에 찍어놓고 세워놨을 때가 더 멋지지 않나? 뭔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. 애초에 디자인상 이런 액션을 취하기가 조금 벅찬 감도 없잖아 있어요. 지금 만지다 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, 아무래도 뭔가 심플한 듯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 장식들이, 액세서리들이 이래저래 걸려가지고 묘하게 불편함이 있습니다. 그치만 조형 자체는 그 어릴 적에 봤었던 애니메이션 느낌 잘 살려가지고, 그 진화 완료됐을 때 그 느낌이라든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조형은 정말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. 제롱이었어요. 여러분 안녕. 바보쉐이.